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오늘도 제가 갤럭시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동안 원 UI 얘기 계속 다루고 빅스비 얘기도 다루고 하면서 살짝 깊게 들어갔었는데 오늘은 조금 가볍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갤럭시에서 커스텀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굴락이잖아요. 그런데 이 굴락과 비슷한 형제 앱인 굿 가디언즈라는 게 있었습니다. 굴락은 커스텀 부분, 굿 가디언즈는 유틸리티 부분, 요 정도라고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둘 다 지금 원 UI 7 대항을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는데 굿 가디언즈는 원 UI 7 대항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거든요. 오늘은 굴락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굿 가디언즈에 새롭게 추가된 어시스턴트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굿 가디언즈가 원래 이렇게 배터리 트래커, 배터리 가디언, 앱 부스터, 서버 가디언, 메모리 가디언, 미디어 파일 가디언 6가지의 앱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게 원 UI 6.1이거든요 6.1까지만 해도 밑에 홈, 패밀리 나눠지는 게 없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홈과 패밀리로 나눠지면서 탭이 하나가 더 생긴 겁니다. 그래서 패밀리로 넘어가면은 바로 디스플레이 어시스턴트라는 친구가 뜨는데요. 원래 대부분 어시스턴트라는 명칭을 사운드 어시스턴트, 카메라 어시스턴트 해갖고 어시스턴트는 보통 굿락에 결부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굿 가디언즈에서 디스플레이 어시스턴트라는 명칭을 달고 가디언즈가 아닌 가디언즈 패밀리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걸 보면서 굿 가디언즈도 앱들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디스플레이 어시스턴트가 과연 어떤 앱인지 보여드리면은 앱별 화면 자동 꺼짐 시간, 화면 켠체류 유지, 밝기 제한 유형 선택, 밝기 최적화 옵션, 일반 화면 재생률로 사용할 앱, 스크린 커튼 이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미 지원되고 있던 기능 몇 개가 겹칩니다. 배터리 가디언을 보시게 되면요 화면 절전에 자동으로 화면 어둡게 하기, 일반 화면 재생률로 사용할 앱, 스크린 커튼 요 3가지 기능이 배터리 가디언에서 디스플레이 어시스턴트로 지금 이관이 된 그런 상태거든요. 자동으로 화면 어둡게 하기 기능은 앱별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이라는 명칭으로 조금 변경이 됐죠.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은 얘는 이제 앱별로 선택을 하는 게 기본 옵션인 거고요. 원 UI 6.1의 기존 버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앱에다가 전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제외 대상인 앱을 넣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사용성에 있어서는 디스플레이 어시스턴트에서 고르는 방식이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얘는 보시면은 카테고리별로 구분을 하고 있죠. 배터리 가디언에서는 가나다 순으로 정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명칭만 봤을 때는 과연 두 개가 완전히 동일한 기능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긴 합니다. 왜냐면은 요거는 지금 앱별로 그냥 화면 꺼짐 시간을 다르게 설정하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추가를 했을 때 여기 뜨는구나. 오히려 기능이 추가가 됐네요. 자동 꺼짐 시간을 앱별로 다르게 설정하는 거에다가 자동으로 화면 어둡게 하기를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화면 어둡게 하기는 화면의 변화나 터치가 없으면 화면은 빠르게 어두워지고 화면 자동 꺼짐 시간까지 이게 유지가 된다라는 도움말까지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추가했을 때 앱별로 자동 꺼짐 시간을 정할 수가 있고요. 그 상태에서 앱마다 자동 화면 어둡게 하기를 끌 수도 있고 요런 기능인 거네요. 메시지도 지금 똑같이 화면 자동 어둡게 하기 1분 세팅해놨고요. 한번 바로 초를 재볼게요. 아니 30초가 지났는데도 이 정도면은 그냥 일반적인 세팅이랑 별다를 게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건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디스플레이 어시스턴트 베타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술적으로 적용이 다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동으로 화면 어둡게 하기는 안 먹히는 게 맞고 앱별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은 지금 들어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 제가 이 세팅이 기본적으로는 자동 꺼짐 시간이 2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앱별로 지금 메시지 앱에서 1분 만에 꺼진 거는 제대로 들어간 게 맞긴 합니다. 요 화면에서 요것도 좀 예쁘네요. 지금 앱별로 같은 세팅 값으로 묶인 애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동으로 화면 어둡게 하기는 따로 빼갖고 어느 앱에 적용이 됐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넘어온 기능 중에 하나가 일반 화면 재생률로 사용할 앱 요 기능입니다. 추가를 누르고요. 유튜브 앱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유튜브를 누르고 지금 화면 재생률 120Hz로 잘 되고 있는데 여기서 딱 유튜브로 들어가면은 스크롤을 해도 지금 60으로 제한이 걸린 걸 보실 수가 있죠. 다시 껐다가 켜볼게요.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도 120으로 보이다가 조금만 2-3초 정도 딜레이가 있은 후에 60Hz 제한으로 바뀌는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잘 하고 있는데 초반에 걸리는 딜레이가 조금 있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넘어온 기능이 스크린 커튼이거든요. 화면을 보지 않고 장시간 동작 유지할 때 스크린 커튼 모드를 적용해서 배터리 사용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라는 기능인데 이거는 정말 간단하고 단순한 기능입니다. 빠른 설정창 버튼에다가 추가를 해놨기 때문에 스크린 커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뜨는 거예요. 위에 시간 뜨고 배터리 잔량 뜨고 무슨 앱이 실행 중인지 뜨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화면 2번 터치하면은 다시 살아나고 전원 버튼을 한번 눌러줘도 다시 살아나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윈도우 화면 보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게 좀 아쉬운 게 게임일 때 안 되고요. 유튜브랑 유튜브 뮤직 사용 중일 때는 안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이 안 되는 이런 앱들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스크린 커튼을 눌렀을 때 지원되지 않는다는 요 문구가 하나 뜨고 있고요. 어쨌든 요 스크린 커튼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의 관점에서 봤을 땐 그 온라인 강의들 있잖아요. 정말 학비되고 듣는 사람이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건 알긴 하는데 온라인 강의 틀어놓고 스크린 커튼으로 이제 화면은 닫고 진도율을 100%까지 완성시키는 요렇게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비슷한 류의 그런 사용법들이 있겠죠. 충분히 있을 거예요. 이런 스크린 커튼 기능도 있다라는 거 보여드렸고, 그 다음부터는 모두 새로 추가된 기능들입니다. 화면 켠체류 유지,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30분 동안 화면 켜짐을 유지합니다 라는 건데, 전원 버튼을 직접 누르게 되면은 화면이 그냥 꺼지게 되고요. 디바이스가 다시 시작할 때 배터리 잔량이 15% 이하일 때도 30분 동안 유지되지 않고 꺼진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빠른 설정에 버튼을 추가해 볼게요. 그럼 여기 지금 화면 켠체류 유지가 생겼죠. 이걸 눌러보면 이제 30분 동안 켜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화면 켜짐 시간을 15초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 상태에서 지금 화면 켠체류 유지가 켜져 있기 때문에 15초만 지났을 때 안 꺼지면은 당연히 30분을 버티는 거겠죠. 지금 15초는 충분히 지난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 안 꺼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30분 동안 충분히 안 꺼지고 버텨준다 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30분 타이머를 거는 거잖아요. 평상시에 내가 쓰는 게 자동 꺼짐 시간이 15초든 1분이든 2분이든 상관없이 이거를 잠깐 눌러주면은 눌러있는 그 한 번 동안은 30분을 화면이 꺼지지 않고 유지해준다 라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좀 필요한 게 촬영할 때 프롬프트 느낌으로 태블릿이나 휴대폰을 좀 쓰거든요. 그럴 때 화면 자동 꺼짐 최대 시간이 10분이다 보니까 10분마다 이제 한 번씩 터치를 해줘야 돼요, 촬영할 때. 그런데 이 30분까지 늘려버리는 버튼을 키게 되면은 지금 촬영하는 것처럼 좀 짧은 영상에서는 아예 한 번도 터치 안 하고 영상 끝까지 문제없이 촬영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밝기 제한 유형 선택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보여드리면은 일반적인 거는 높은 온도에서 밝기가 제한됩니다. 특히 여름철에 되면은 야외에서 쓰고 있을 때 최대 밝기로 자동 밝기가 쭉 올라가서 쓰다가 밝기 제한이 걸리면서 한 5분 10분만 지나도 이 피크니트에서는 많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제 이 일반 말고 라이트를 쓰게 되면은 높은 온도에서도 밝기 유지가 되지만 스로틀링이 그만큼 좀 덜 될 수 있다 라는 부연 설명을 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휴대폰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내가 밖에서 조금 더 밝게 오래 쓰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이제 라이트를 쓰시면 되겠죠. 지금은 사실 겨울철이고 야외에서 직사광선이 그렇게까지 세진 않다 보니까 당장에는 조금 체감이 덜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날이 더워지고 한 5, 6월쯤 되면은 그때부터는 확실히 체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밝기 최적화 옵션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밝기 최적화를 켜게 되면은 이제 조도 센서에 따라서 밝기가 실시간으로 변하게 되는 건데, 이 밝기가 변하는 속도를 1배율, 2배율, 4배율로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타가 있긴 합니다. 밝기가 변화하는 속도, 이게 변화하는 속도인지 변하는 속도인지 스탠스를 정해서 오타 수정을 조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기본값은 2배입니다. 빛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밝기가 배율 설정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 속도가 달라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4배율로 한번 바꿔볼게요. 빛을 갖다 대면은 요걸 보시면은 그냥 팍 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빼볼게요. 오, 속도가 많이 빠르긴 빠르네. 2배율로 다시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빛을 갖다 대면 비슷한가? 왜 빠르지? 이 상태에서 빼게 되면은 밝게 내려갈 때 얘도 아주 빠른 건 아닌데 아까보다는 많이 빠르죠. 아까는 진짜 천천히 내려갔는데 요거는 그래도 더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이 상태에서 1배율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느릴지 기대가 되는데, 이제 내려갈 때 1배율과 4배율을 비교하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나네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저도 밝기 최적화를 항상 켜놓고 쓰거든요. 그런데 조금 느리다는 느낌을 가끔 받기도 했어요. 근데 확실히 4배를 키면은 요거는 빠르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에서 바뀔 때는 체감이 얼마나 많이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긴 하지만 기존 세팅값보다는 확실히 덜 답답하게 쓸 수 있겠다라고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원UI 7이 되면서 굿 가디언즈의 새로 들어온 패밀리인 디스플레이 어시스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친구 괜히 배터리 가디언즈에서 기능 몇 개만 빼온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고 확실히 배터리 가디언즈에서 조금 더 강화도 됐고 좀 유용하게 써먹을 만한 부분도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면 이게 디스플레이 어시스턴트잖아요. 그러면 뭔가 디스플레이 색감 조정 이런 게 조금 더 먼저 떠오르는 것 같은데 그런 메뉴는 하나도 없거든요. 갤럭시가 특히 중국 샤오미나 화웨이 이런 애들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 디스플레이 색 조정에 있어서 옵션이 조금 빈약한 편이긴 합니다. 특히 이렇게 선명한 화면일 때는 화이트 밸런스 조절 옵션도 있고 고급 설정에
가면 RGB에다가 선명도 조절 옵션까지 있는데 자연스러운 화면으로 가게 되면 없어집니다. 자연스러운 화면은 선호하지만 색 조절이 안 돼서 굉장히 아쉽다, 이런 의견도 많거든요. 디스플레이의 자연스러운 화면 모드에서도 색 조절을 할 수 있는 옵션을 켜주는 그런 옵션이 또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디스플레이 어시스턴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기능이 보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와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